왜 중국인들은 두부의 악취에 열광하는가? 여러분 혹시 삭힌 홍어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코를 찌르는 그 암모니아 냄새. 한국에서도 못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그 음식이요. 근데 말입니다. 중국에는 홍어를 능가하는 악취를 자랑하는 두부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냄새 취자를 쓰는 취두부. 관리 안 하는 공중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것 같은 냄새.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 심지어 대변 냄새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요. 중국 사람들은 이 냄새를 맡으면 침이 고인다는 겁니다. 줄을 서서 사 먹는다는 겁니다. 무려 1000년 넘게요. 오늘은 도대체 왜 중국인들은 이 악취나는 두부에 미쳐 있는 건지, 그 속에 숨겨진 역사와 과학 그리고 문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냄새가 왜 이렇게 끔찍한지부터 얘기해야 합니다. 취두부의 냄새는 그냥 상한 음식 냄새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두부를 발효액에 담가서 오랫동안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이때 황화수소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썩은 달걀에서 나는 바로 그 가스입니다. 거기에 인돌이라는 성분도 같이 나옵니다. 이건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의 주범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인간의 코가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악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본의 발효 전문가 고이즈미 다케오라는 분이 세계 악취 음식 순위를 매겼는데요. 우리나라 홍어가 6230AU로 세계 2위입니다. 스웨덴의 수르스트레밍이 8070AU로 1위고요. 취두부도 이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청국장도 세계 10대 악취 음식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 음식 강국인 우리나라 사람도 취두부 앞에서는 두 손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10년 살았는데도 끝까지 못 먹었다는 한국인 후기가 넘쳐난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취두부가 얼마나 강렬한 물건인지 감이 오시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냄새 뒤에 숨어있는 맛이 문제예요. 같은 발효 과정에서 감칠맛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바로 우마미라고 하는 그 맛이요. 우리가 된장찌개 먹을 때 느끼는 그 깊은 맛, 고기 구울 때 침이 고이는 그 맛, 취두부에는 이게 폭탄처럼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는 썩은 듯하나 맛은 천하제일이라고요. 냄새만 견디면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살, 그리고 감칠맛이 터지는 맛에 중독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인들 중에서도 취두부 마니아가 있는데요. 이분들 말이 냄새만 견딜 수 있으면 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짭짤하고 감칠맛이 나는 게 우리 젓갈이랑 통하는 면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기괴한 음식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취두부의 탄생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청나라 강희제 시절, 그러니까 17세기 말 이야기입니다. 왕주허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안우이성 출신인 이 사람은 과거 시험을 보려고 베이징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자존심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베이징에 눌러앉아서 두부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비는 계속 오고 두부는 팔리지 않고 남은 두부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소금에 절여서 항아리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항아리를 열었더니 엄청난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냥 버렸겠죠. 근데 이 사람은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냄새는 끔찍한데 맛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풍부했던 겁니다. 이게 취두부의 시작입니다. 과거 시험에 떨어진 남자의 실수에서 탄생한 천년의 맛. 인생사 세옹지마가 따로 없죠. 하지만 취두부가 진짜로 꽃을 피운 건 베이징이 아니라 강남 지역입니다. 여기서 강남은 서울 강남이 아니고요. 중국의 장강 하류 지역을 말합니다. 난징, 항저우, 샤오신 같은 도시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후가 덥고 습합니다. 발효의 완벽한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지역은 예로부터 쌀농사와 콩 재배가 발달해서 두부를 만들 원료가 넘쳐났습니다. 송나라 시대의 강남은 중국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시장은 붐비고 운하에는 배가 오가고 사람들은 싸고 영양가 높은 두부를 즐겨 먹었는데요. 문제는 여름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진공 포장도 없는 시대에 이 무더운 날씨는 두부의 적이었거든요. 아침에 만든 두부가 저녁이면 상해버리는 상황. 그래서 사람들은 두부를 소금에 절이고 발효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브를 넣기도 하고 해산물과 함께 숙성시키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 끝에 취두부라는 독특한 음식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음식을 보존하려는 생존의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치도 결국 채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발효 기술에서 시작된 거고, 청국장도 콩을 빨리 발효시켜서 겨울에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지혜에서 나온 거니까요. 발효 음식이란 게 결국 인간이 자연과 싸우면서 만들어낸 생존의 기술인 겁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취두부가 중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버전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 김치가 지역마다 다른 것과 같은 원리예요. 먼저 후난성 창사의 취두부. 후난성은 매운 음식의 성지입니다. 마오쩌둥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취두부를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후난식 취두부는 검은색입니다. 발효액 자체가 검은색이라 두부까지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빨간 고추기름을 듬뿍 끼얹어서 먹습니다. 매운 게 특징이라 한입 베어 물면 악취와 매운맛이 동시에 공격해옵니다. 한국인 기준으로 보면 이건 미각에 대한 테러 수준이에요. 그 다음 상하이 스타일. 상하이에서는 취두부를 튀겨서 먹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스타일인데요. 냄새가 후난성 것보다는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처음 도전할 때 상하이식 취두부를 추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샤오싱의 취두부. 샤오싱은 유명한 황주, 즉 중국 전통 쌀술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여기서는 술찌개미의 두부를 숙성시킵니다. 그러니까 발효 냄새에 술 냄새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독특하게 달콤한 향이 나는 버전입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취두부도 빼놓을 수 없죠. 대만식은 황금색으로 바삭하게 튀겨서 달콤한 소스와 절인 채소를 곁들여 먹는 스타일입니다. 타이베이 스린 야시장에 가면 취두부 냄새가 100m 밖에서부터 진동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맛이 다르고 조리법이 다르고 발효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의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 변주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국 사람들의 식문화 깊이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취두부의 진짜 무대로 가봅시다. 바로 야시장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야시장은 취두부 없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포장마차에 소주가 없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스린 야시장을 상상해보세요. 빨간 등불 아래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는 커다란 냄비. 그 안에서 두부 조각이 노릇노릇하게 튀겨지고 있습니다. 주변 공기는 이미 취두부 냄새로 가득합니다. 처음 온 관광객은 코를 막고 도망가는데요. 현지인들은 웃으면서 줄을 서 있습니다. 학생부터 직장인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줄을 섭니다. 주인 아저씨가 갓 튀긴 취두부를 건져서 매콤한 소스를 뿌려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입. 바삭한 겉면을 깨무는 순간 악취가 사라지고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이게 취두부의 마법입니다. 냄새로 밀어내고 맛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취두부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일종의 사교 도구예요. 친구들끼리 야시장 가서 누가 더 많이 먹나 내기하고, 외국인 친구 데려와서 도전시키고, 먹방 영상 찍어서 SNS에 올리고, 우리나라에서 번데기나 산낙지 같은 게 외국인 도전 콘텐츠로 뜨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취두부가 그 역할을 합니다. 유튜브에 취두부 챌린지라고 검색하면 외국인들이 처음 맞고 기겁하는 영상이 수백 개가 뜹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사실 한국도 발효 음식의 천국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젓갈, 홍어. 특히 청국장은 해외에서 시체국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냄새가 강합니다. 독일 유학 중에 청국장 끓였다가 이유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얘기는 거의 전설 수준이죠. 삭힌 홍어도 세계 악취 음식 2위에 올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냄새나는 발효 음식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나라란 겁니다. 근데 취두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삭힌 홍어를 즐겨 먹는 사람도 취두부 앞에서는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냄새의 종류 자체가 다르거든요. 홍어는 암모니아 냄새가 주인데 취두부는 황화수소의 인돌까지 합세한 복합 악취입니다. 코를 찌르는 것도 아니고 뇌를 찌르는 수준이에요. 그래도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젓갈의 맛이 취두부의 맛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짭짤하면서 감칠맛이 깊은 그 특유의 맛. 그래서 평소에 젓갈을 잘 먹는 한국인이라면 취두부 맛에 적응하는 게 의외로 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취두부 맛 자체 때문에 못 먹겠다는 사람은 드물어요. 문제는 오직 냄새입니다. 냄새라는 관문만 통과하면 맛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이제 취두부가 중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가는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미국, 유럽, 호주 어디를 가든 차이나타운에는 취두부가 있습니다. 푸드 페스티벌에 등장하면 긴 줄이 생깁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냄새나는 음식을 먹어보겠다고 모여드는 거예요. 데이비드 장 같은 유명 셰프는 취두부를 동양의 치즈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유럽에도 블루치즈처럼 곰팡이를 이용한 발효 치즈가 있잖아요. 냄새는 고약한데 맛은 기가 막힌 취두부는 동아시아 버전의 블루치즈인 셈입니다. 최근에는 취두부 버거, 취두부 만두, 취두부 탕면 같은 퓨전 메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파는 업체도 생겼고요. 과거에는 길거리 음식이었던 취두부가 점점 세련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취두부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냐는 겁니다.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중국 음식 문화에는 하나의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음양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매운 것과 달콤한 것, 그리고 냄새나는 것과 맛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뤄야 진짜 음식이라는 생각입니다. 취두부는 이 철학의 완벽한 예시예요. 겉에서는 밀어내는 냄새가 나지만 속에서는 끌어당기는 맛이 있습니다. 거부와 매혹이 동시에 존재하는 음식. 이게 중국인들이 취두부를 1000년 넘게 사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취두부에는 절약과 창의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시대에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중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상한 두부도 발효시키면 훌륭한 음식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걱정하는 시대에 이 발상은 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취두부는 분명 만만한 음식이 아닙니다. 냄새 하나로 사람을 쫓아내는 무서운 음식이죠. 하지만 그 냄새 뒤에는 1000년의 역사가 있고 생존의 지혜가 있고 깊은 맛의 세계가 있습니다. 강남의 뜨거운 여름에서 태어나 중국 전역의 야시장을 정복하고 이제는 세계 무대까지 나가고 있는 이 작은 두부 조각. 썩은 것이 맛있을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한 음식. 우리 한국에도 청국장과 홍어가 있듯이 중국에는 취두부가 있습니다. 발효라는 건 결국 시간이 만들어내는 마법이니까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취두부 한번 도전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냄새만 맡고 도망가실 건가요? 여러분의 발효 음식 경험담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홍어를 정복한 분이라면 취두부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